더 오래 학교, 저는 재활의학과 의사 유재욱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곡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이소라님의 바람이 분다였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렇게 진료가 끝난 다음에 병원에 남아가지고 첼로 연주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첼로 연주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날 봤던 환자들 한 명씩 이렇게 스쳐가요. 그래서 오늘 본 환자 중에 내가 잘한 부분도 있고 후회스러운 부분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모아서 글로 쓴 것이 바로 유재욱의 심야병원입니다. 그동안에 이 중앙일보 더 올해에 3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3년여 동안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주제로 찾아뵀었는데, 제가 이제 재활의학과 의사잖아요. 그래서 재활의 한자를 이렇게 보시면 이 제자가 다시 제자고요. 활자는 이제 활력할 때 활자긴 한데 물이 콸콸 흐른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막혔던 물이 시원하게 다시 뚫린다는 뜻인데, 오늘 여러분의 건강이 시원하게 흐르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심야병원에서 말씀드릴 주제는 100세 시대 100세 건강법입니다. 다들 이제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는데 100세 시대에 내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어떤 것을 노력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당장 할 수 있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하고요. 첫 번째 이야기는 과연 내가 100살까지 살 수는 있는 걸까에 대한 의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들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뭐 100세를 사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본인의 100살 된 모습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이렇게 얼굴이 많이 아무래도 늙었을 거고 자세도 좀 구부정할 텐데 스마트폰 앱으로 한번 저를 갖다가 이제 100살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늙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요. 과연 내가 그러면 100살까지 살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1970년에는 한국인 수명이 62세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70년대에는 우리가 환갑이 되면 환갑잔치를 아주 크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가 수명이기 때문에 잘 살았다 이렇게 환갑잔치를 했는데, 근데 요즘은 사실 환갑잔치 하면은 젊은 것들이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다들 굉장히 젊게 사시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약 83세 정도가 수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한 50년 만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20년 이상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평균 수명이 100살이 될 때는 언제가 100살이 될 것이냐? 이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그 시기는 아마도 2070년 정도 되면 평균 수명이 한 100살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1970년생인데 제가 2070년에 이제 100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평균적으로는 아마 100살을 사는 첫 번째 인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사실 뭐 여러분도 거의 100살을 아마 사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는 나이가 훨씬 더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큰 차이는 안 나요.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10년 정도에 한 3년 정도 그 수명이 차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60세다 그러면은 100살에서 3을 뺀 97세 정도를 사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 또 3을 더해야 되거든요. 여자가 또 오래 살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나는 100살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100살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쁘십니까? 아니면은 더럭 좀 겁이 나시나요? 사실은 저는 오히려 좀 겁이 나는 편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에는 사실 60살 정도 되면 은퇴하고
뭐 자식 키우고 노후 생활하고 황혼을 보내고 이렇게 이제 스토리가 흘러갔는데 저희 세대는 좀 달라졌어요. 100살로 어떻게 계산을 하면 저희는 이제 80살에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나이고 90살에도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나이가 되거든요. 오죽하면 이 강의 제목이 재수 없으면 200살 산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진짜 200살 살면 어떡할 거냐 이런 생각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 수명하고 건강 수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기대 수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적으로 내가 몇 살 살 거냐에 대한 얘기인데 기대 수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83세 정도가 지금 기대 수명이고요. 그러면은 건강 수명이란 뭘까? 건강 수명은 우리가 건강하게 활동하면서 살 수 있는 때까지의 수명을 우리가 건강 수명 이렇게 부르거든요.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고 뭐 여행 다니고 골프 치고 이럴 수 있는 수명을 우리가 건강 수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건강 수명은 몇 살이나 될까요? 우리나라 건강 수명은 한 73세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기대 수명하고 건강 수명 차이가 한 10년 정도의 갭이 차이가 나는 게 문제입니다. 생애의 마지막 10년은 아프거나 병원에 누워 있거나 간병을 받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지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큰일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요즘에 보면 이제 늙은 부모들이 자식을 봉양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이게 우리가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살까지 살아내야 하는 상황에서 이 기대 수명하고 건강 수명이 어떻게 하면 같아질 것인가.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하면 99세까지 팔팔하게 9988 할 수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오늘 당장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세 시대 100세 건강 이번 이야기는 잘 먹어야 건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잘이라는 게 사실 어려워요. 어떤 게 잘이냐 요거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 우리 인류가 사실은 오래 살기 위해서 연구를 수천 년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천 년 동안 많은 연구 중에서 과학적으로 오래 산다고 입증된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방법은 소식입니다. 소식. 그러니까 뭘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적게 먹어야 오래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게 먹는 것만이 오래 사는 것이 증명된 거죠. 여러분 간헐적 단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즘에 굉장히 핫하죠. 여러분들 뭐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간헐적 단식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간헐적으로 밥을 안 먹는다는 얘기죠. 공복 상태를 유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거 16대 8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대 8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루가 우리가 24시간이잖아요. 그 중에 16시간은 안 먹는 거예요. 공복 상태를 유지하고 나머지 8시간만 음식물을 섭취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야 이거 말도 안 돼 어떻게 16시간이나 굶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생각보다는 간단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저녁 몇 시에 드십니까? 저녁 보통 한 6시나 7시에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뭐 저녁이 끝나는 시간이 한 8시쯤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8시에 저녁을 먹은 다음에 밤에는 안 먹는 거예요. 더 이상 예를 들면 물이나 이런 것 빼고는 안 먹고 보통 이제 아침은 요즘에 잘 안 드시죠? 그러니까 아침은 안 먹고 아침에는 보통은 차나 커피 정도를 먹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침을 건너뛰고 점심을 드시면 돼요. 저녁 8시에 이제 마지막 먹었고 그 다음날 아침 8시가 되면 12시간이 흘렀죠. 그 다음에 12시까지 4시간이니까 더하면 16시간 동안 안 먹고 공복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침 잘 안 드시는데 저녁 먹고 밤에 간식만 안 먹으면 이제 가능한 거예요. 사실 저도 좀 해봤는데 생각보다는 할만해요. 밤에 누구 만나고 약속 잡고 이런 것만 안 하면 할 수 있으니까는 꼭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단식을 하면 뭐가 달라질 거냐? 먼저 여자분들은 피부가 달라져요. 피부가 안색이 달라지고 얼굴이 맑아집니다. 화장도 잘 먹는다고 해요. 우리가 많이 먹으면 그 독소가 다 어디 가겠어요? 독소가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얼굴 피부도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아침이 다릅니다. 중학생 아침이 돼요. 중학생 아침이. 그러니까는 컨디션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인병 있으신 분들 많아요. 우리 흔히 이제 쓰리고라고 합니다.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이걸 이제 우리가 쓰리고라고 하는데 쓰리고에 피박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이 있으면은 피박이 뭐냐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아주 생명을 위협하는 이제 중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간헐적 단식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개선되고 예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관심 많은 그 다이어트가 저절로 됩니다. 이게 습관만 들이면요, 노력을 안 해도 살이 빠져요. 그리고 이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초 대사량을 떨어뜨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요 현상이 없어요.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요요 때문에 다시 실패하고 하는데 이 방법은 요요 현상이 없다. 그러니까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우리 삼식이라고 하죠. 새끼 다 먹는 분들. 이 삼식이보다는 앞으로는 이식이로 바꿔보시면은 그 건강한 세상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공복 시간을 오래 유지하다 보면 이제 배에서 소리가 납니다. 무슨 소리가 날까요? 이게 우리가 꼬르륵 소리 난다고 하죠. 우리 꼬르륵 소리 나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이 내 배꼽 시계가 밥 달라고 그러네. 미안하다. 좀만 기다려. 금방 채워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이게 배고프다고 생각을 하고 밥을 먹을 시간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오해입니다. 이 꼬르륵 소리는요, 배가 밥 달라고 우는 소리가 아니고요, 장을 청소하는 소리예요. Migrating Motor Complex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MMC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데 한국말로는 이동 복합 운동이라고 하고요. 이게 뭐냐면 이 장에 우리 소장이 꿈틀꿈틀하면서 장에 남아있는 노폐물을 아래로 이렇게 내려보내는 움직임을 MMC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청소를 하는 거지 배고프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이 청소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배가 비고서 4시간 이상 지나야지 그때부터 청소를 시작하거든요. 그게 또 계속 하는 게 아니라 한 90분 간격으로 한 4차례 정도 이렇게 해야지 청소가 다 제대로 되는데, 그러려면은 적어도 한 12시간 정도는 장이 빈 채로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청소가 완벽하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꼬르륵 하면 꼬르륵 소리가 날 때라 그냥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어서 장을 채우니까 청소는 하려고 하면은 뭐가 들어오고 하려고 하면 뭐가 들어오고 이러니까 노폐물의 장에 쌓이고 그것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는 겁니다. 요즘 현대의학은요, 이 알러지, 아토피, 면역 질환, 이렇게 좀 어려운 질환이나 아니면 난치성 질환, 암 이런 것의 근본 원인이 바로 이 소장의 독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장의 독소가 치워지지 않은 것이 간으로 가고 간에서 그것을 항원으로 인식을 하면서 자가면역 질환이 생긴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장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헐적 단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배에 꼬르륵 소리 난다고 해가지고 그 바로 입에다 넣을 것이 아니라 소장 네가 좀 지금 열심히 장을 청소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방해하지 않을 테니까 깨끗이 청소 좀 부탁해. 이따가 맛있는 거 넣어줄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